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델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레시피를 이용한 전처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모델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모델을 이제 분석을 해봤으니까 그 모델 만들기에 앞서서 데이터를 우리 전처리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전처리 작업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시피를 이용한 전처리 작업,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만들기, 그 다음에 우리 그 성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 그 다음에 R을 이용해서 실습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시피를 이용하는 전처리 작업입니다. 여기서 레시피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 타이디 모델에서는 이 음식 만드는 비유를 우리가 많이 써요. 그래서 레시피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음식 만들기 전에 레시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만들지를 이렇게 쭉 해놓고 그 레시피대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앞서서 데이터 모델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데이터를 음식을 이렇게 조리하듯이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한다. 그래서 레시피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합니다. 뒤에 가면 뭐 베이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빵을 굽는다는 의미도 있고 뭐 이런 용어들을 써서 우리가 쓰게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 모델 만드는 거를 했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를 탐색하는 거를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레시피 만드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탐색하는 방법에서는 우리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즉 레시피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모델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모델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예측 변수들이 우리가 결과 변수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러프하게 우리가 한번 보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어큐러시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돌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과가 어느 정도 표준은 어느 정도 값이 나와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 모델에서는 평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분류 모델에서는 우리가 A그룹과 B그룹, 악성과 양성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그룹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게 베이스 어큐러시라고 하고요. 이 베이스 어큐러시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돌려서 나온 예측치가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시피 만들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만들기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1번, 2번, 3번, 5번, 6번, 그 다음에 9번, 10번은 우리가 지난번에 모델을 만들 때 해봤고요. 그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복사를 해서 우리가 실습할 때는 우리가 하는 4번, 7번, 8번 내용에 대한 부분만 수정해서 우리가 추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시피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레시피는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데이터를 사전 전처리 작업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전 전처리 작업이라는 말은 우리 데이터를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인코딩 해줘야 되고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데이터 변환과 인코딩은 예측 모델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불균형 데이터 처리는 예측 모델에서는 사용하지가 않고 뒤에 분류 모델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자, 예측 모델에서는 우리가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죠. 그 분류 모형에서는 우리가 A형과 B형, A, B 두 개의 그룹이 있으면 이 두 개의 그룹이 분포가 데이터가 비슷해야지만 우리가 예측할 때 우리가 바이어스가 없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전 분포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가상으로 균형을 맞춰서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해줘야 우리가 결과값들이 훈련이 잘 학습되기 때문에 불균형 데이터를 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때는 예측 모델 할 때는 요거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할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로지스 회귀 분석할 때 이 불균형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따로 전처리 작업하는 거를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예측 모델에서는 데이터 변환하고 인코딩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분류 모델, 로지스틱 모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범주형 예측 모델은 범주형 예측 변수는 우리가 더미 변수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 변수, 수치형 변수는 1부터 값을 쭉 우리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데 범주형 변수는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B, C의 우리가 위치가 수치적으로 우리가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A 대 B, A 대 C, A 대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미 변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치형 예측 변수는 표준화를 해줘야 된다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 편향된 데이터를 다른 척도로 변환해 준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할 때 한쪽으로 좀 치우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통계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데이터들은 우리가 비모스 통계라 그래서 비모스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여기 우리 기계학습에서는 척도를 좀 변환을 해서 로그 변환해서 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로그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레시피인데 레시피 사용법입니다. 자, 포뮬라 플러스 펑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레시피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갖고 와서 레시피라고 명령어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포뮬라입니다. y 값이고요. 여기가 예측 값을 넣어주는데 우리 이미 모델 만드는데 써봤을 거예요. 그죠? 포뮬라라는 걸 썼는데 그 포뮬라를 여기서 레시피에서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레시피에서는 사전에 결과 변수와 그 다음에 예측 변수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포뮬라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결과 변수를 어떻게 처리해주고 예측 변수는 어떻게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룰이 있는데 업데이트 룰은 우리가 만약에 필요 없는 변수가 있으면 제거를 해주거나 이렇게 아이디로 표시해주면은 우리가 이거는 분석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룰 해주는 방법도 있고 데이트 형태는 날짜 형태는 우리가 데이트를 이용을 해서 날짜 형태를 뽑아주고요. 요일을 뽑아주기도 하고 월을 뽑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M이라는 거는 필요 없는 변수들을 제거해 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로그 변환은 아까처럼 해줬던 요런 개념입니다. 척도로 변환을 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잘 많이 안 쓰고요. 중요한 거는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에서 스텝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미 변수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더미 변수 처리해주면 모든 값들을 더미 변수화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all nominal 변수를 더미 변수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ll outcome이라고 해주면 outcome 즉 y 값은 더미 변수 처리해서 빼줘라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y 값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normalize 해주면은 표준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zv 해줘도 표준화 시키는 거고요.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뒤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골라서 쓸 때 스텝 언더바라는 걸 이용해서 골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롤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롤은 역할 변환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디를 제거를 해줬을 거예요. 모델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변수는 제거를 해줬는데 만약에 필요 없는 변수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여러 개 변수들 중에 요번에는 뭐 서너 개만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쓰고 이렇게 해서 모델을 여러 번 분석할 때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업데이트 롤 해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변수들을 이렇게 new 롤 해서 id로 처리해주면 flight라는 거를 id로 처리해주면 여기 있는 값이
예측 변수에서 id로 빼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i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분석에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딕터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딕터는 예측 변수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x값, 즉 우리가 투입 변수, 독립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웃컴이 y값입니다. y값. 그래서 이렇게 x값과 y값이 있고요. 이렇게 프레딕터와 여기는 아웃컴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id가 있으면 이 id는 분석에서 제거를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ll predictor라고 하는데요. all predictor는 요거는 모든 예측 변수들을 다 포함을 할 때 이런 말이고요. all outcome은 모든 아웃풋 변수 y값을 포함을 할 때고요. all numeric은 모든 그 수치형 변수, 즉 outcome이라든가 predict랑 상관없이 이 두 개를 포함을 해서 숫자로 된 수치형 변수는 모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all nominal은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 여기 타입 보시면 나와 있죠. 타입에 보면 numeric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numeric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nominal은 요거를 얘기하고요. 즉, 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이 역할을 의미하고 이 뒤에 있는 두 개는 요걸 의미합니다. 자,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프레딕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아웃컴 또는 all numeric 그 다음에 뭐 데이터나 또는 노미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노미널은 범주형 변수, 수치형 변수. 근데 얘를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고 동시에 혼합해서 씁니다. 나중에 우리가 실습할 때 그 각각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ll date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스텝 덤입니다. 스텝 덤인데 이거를 원핫 엔코딩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원핫 엔코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 있는 변수들이 있는데 이 값들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범주가 3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FWR, EWR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잠깐만요. 좀 지워드리고 자, EWR, JFK, LGA라는 공항 번호가 있는데 요게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얘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얘를 제로 베이스라고 하고요. 얘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여기를 1번, 2번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표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1번일 때 여기가 1번이 오고요. 그 다음에 2번일 때는 LGA가 이렇게 1번이 옵니다. 자, 그러면 EWR은 0, 0이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를 0으로 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JFK 하나씩 1. 그 다음에는 0.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0, 1. 만약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뭐 인천 ICN이라고 해주면 인천이다. 그럼 여기도 ICN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무조건 0이 들어가고요. 얘도 0이니까 0이 들어가고 여기도 0이 들어가고 얘는 0, 0, 1 들어갑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원핫 엔코딩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자기만 1을 갖고요. 나머지는 다 0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범주형 변수에서는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 대비 여기는 자기니까 0이고요. EWR 대신 JFK가 어느 정도 더 차이가 나느냐, 영향력이 차이가 나느냐.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를 보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를 봐요. 얘랑 차이를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핫 엔코딩을 하게 되면 항상 베이스를 딱 주고 그 베이스 대비 이렇게 결과값들을 차이값을 보는 겁니다. 통계 시간에 배우셨다면 통계 시간에서 아노바 테이블, 아노바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범주형 변수일 때는 이렇게 원핫 엔코딩으로 처리를 해서 해줍니다. 만약에 3개면 변수가 2개가 되겠죠. 4개면 마이너스 1 해주고 그래서 3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가 1, 그 다음에 얘가 1, 얘가 1 총 3번이 들어가고 베이스는 0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주는데 우리가 그 SPSS나 자모비나 통계학에서는 더미 변수를 처리해 주려면 일일이 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귀찮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 그 타이디 모델에서 또는 뒤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보면
이런 기계학습 분석 기법들은 이렇게 더미 변수를 처리해주는 이런 그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번호 하나만 딱 눌러주면, 그러니까 그 명령어만 딱 쳐주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처리해줄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all nominal. 그러면 모든 노미널 변수들은 다 원하드 엔코딩으로 처리해 주는데, 우리가 아웃컴 변수들은 이미 그 0과 1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all outcome 마이너스 해주면 얘는 제거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노미널 변수가 요거죠. 얘, 그 다음에 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원핫 엔코딩으로 바꿔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도 우리가 노미널 변수로 해서 바꿔줘야 되지만 아웃컴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빼줘라.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가지만 해주고요. 얘는 빼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all predictor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all numeric 또는 all predictor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써주면 지금하고 똑같은 분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도 되고 all nominal, all predictor 뭐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드 엔코딩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는 가장 필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여기 스텝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스텝 노멀라이즈입니다. 요거는 데이터 정교화인데 이 데이터 정교화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들이 있을 때 이 값들의 그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리인데 거리다 서울하고 부산까지의 거리다 킬로미터로 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뭐 300km, 400km 이렇게 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키다. 키는 우리가 센티미터죠. 그죠? 180cm 또는 160cm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위수랑 이런 게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위의 기본 단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게 되면 값이 큰 변수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분석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줘서 0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을 0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통계학에서 표준 편차 배웠죠? 표준 편차로 노멀라이즈를 시켜줘요. 그래서 평균이 0이고, 즉 서울 부산까지의 거리도 0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로 해서 이렇게 1에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의 요 값으로 기본적으로는 요 값을 갖도록 우리가 다 표준화 시켰었으면 거리든 킬로그램이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다 표준화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통계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처럼 통계학에서 SPSS나 자모비는 자동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표준화 시켜줘서 분석을 해주는데 우리 기계학습은 표준화를 시켜주지 않고요. 우리가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화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뒤에서 분석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리니어형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리니어형 모형, 리니어라는 거는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든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ANN, 인공신경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SVM이라든가 이런 그 표준화 시켜야 되는 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나 우리가 뭐 앙상블 이런 분석 기법은 표준화를 안 시켜줘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표준화를 해줘야 되는 분석 기법과 표준화를 안 해줘야 되는 분석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표준화 시켜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표준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안 시켜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텝 노멀라이즈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뒤에 우리가 모델을 분석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요거는 우리가 표준화 시켜준다, 그 다음에 표준화 안 시켜준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ZV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어떤 특정한 값들이 1111111, 000000 이런 것들은 모두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별로 분석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는 변수들,
그런 것들은 모두 제거해줘요. 그러니까 한 행이 전부 다 똑같은 값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거는 분석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 스텝 ZV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특히 페널티를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게 리니어형 모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회귀 분석, 로지스 회귀 분석, 그 다음에 ANN 모델, SVM 모델 이런 리니어형 모형 등에서는 이런 것들이 꼭 빼줘야 되고요. 즉 표준화하기 전에 이걸 처리해줘서 표준화하기 전에 미리 제거해주고 표준화를 시켜주는 이런 순서를 우리가 갖고 오게 됩니다. 자, 불균형 데이터 처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많은 것들을 줄여주고요. 얘는 더 적은 쪽을 업데이트 해주고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스못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분석 기법은 우리 나중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할 때, 즉 분류형 모형 할 때, 그때 필요할 때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R과 파이썬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R에서는 레시피에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레시피, 이렇게 포뮬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더미 변수 처리해주고 불균형 자리 처리해주고 뭐 이런 개념인데 파이썬은 프리프로세스와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뒤에 보시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훨씬 더 파이썬이 분석하는 게 똑같이 R과 똑같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들이 파이썬으로 가면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거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로 할 때보다 파이썬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고 근데 기본 개념만 알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 명령어 처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고 요 다음 학기 기계학습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플로우 만드는 거예요. 워크플로우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워크플로우는 우리가 기존에 모델을 만들었고 레시피를 만들었잖아요. 그 모델과 레시피를 우리가 합쳐줘야 됩니다. 즉 프로세스를 단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이전 시간에 첫 시간에 모델을 쭉 세팅을 해줬을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 튜닝하는 것도 배울 텐데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것도 되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 세팅한 다음에 데이터를 전처리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델과 레시피를 연결해서 묶어줘서 동시에 순서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른 건 없고요. 모델과 레시피를 함께 연결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요.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워크플로우 순서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add 모델 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을 여기다 붙여 주시고 add 레시피 해가지고 레시피 만든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우리 위에서 모델 만들겠죠. 당연히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우리 레시피를 만들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기 보면 캡슐화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캡슐화 즉 모델을 별도로 만들어주고 레시피도 별도로 만들어주고 이 두 개를 워크플로우에서 같이 붙여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에서 별도로 작업한 것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모여서 처리가 되겠죠. 이거를 모듈화라고 하는데 캡슐화 또는 모듈화라고 하는데 그때 워크플로우가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입니다. 우리가 모델을 분석했으면 그 모델이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를 성능 평가를 해야 되겠죠. 성능 평가를 할 때는 분류 모형과 예측 모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예측 모형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하고 뒤에 가서 분류 모형 할 때 분류 모형 성능 평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측 모형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회계 분석에서 배우셨겠지만 예측 모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결국은 이제 잔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즉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의 차이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통계학에서 회계 분석에서는 잔차라고 했는데 잔차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오차라고 합니다. 기계학습에서는 오차, 즉 실제 값하고 우리가 예측한 값, 즉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의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직선을 구해서 그 차이를 잔차의 개념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여러 가지 기계학습 모델은 이렇게 리니어형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인공신경망도 있고 SVM 모델이라든가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잔차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오차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값하고 예측값하고 차이를 우리가 오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가 통계학에서 배운 우리가 잔차란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정확도라는 거는 이 오차가 얼마나 최소화되느냐, 얼마가 줄어드느냐, 이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실제값이고요. y 햇을 쓰여주면 얘가 예측값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MA 값은 min absolute error 값, 즉 에러 값들을 가장 적게 하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표현해 주는 게 있고, 우리는 보통 이 값의 자승값을 표현을 쓰죠. 이걸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를 비교해 줄 때 이 절대값을 쓰는 개념과 우리가 보는 자승값, 요거를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최소자승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최소자승법의 개념입니다. 요게. 그래서 MSE 또는 MRSE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요 값을 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R스퀘어 값을 씁니다. 이 두 가지 값은 잔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잔차는 데이터가 우리가 표준화가 안 된 실제 값을 갖다 쓰게 되면 값이 무한정 많이 늘어납니다. 몇 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몇 천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값이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값이 그 모델에 그 표준화 시키지 않은 값을 갖고 쓰면 모델 자체의 예측 변수의 척도에 따라서, 즉 데이터 값에 따라서 많이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로 모형의 정확도를 비교할 때를 볼 때 우리가 조금 한계점이 있어요. 물론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개의 모델을, 즉 데이터를 하나를 놓고 보고 여러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면,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모델이 한 8개 정도 될 텐데, 앞으로 이런 모델을 비교할 때는 이 각각의 값들이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근데 결국은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을 비교할 때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을 할 때는 MA나 MSE 이런 모델도 많이 예측 값을 이용할 때 이런 그 값을 성능평가 값으로도 많이 쓰지만 R스퀘어 값을 주로 많이 써요. R스퀘어 값은 전체 변을 얘를 1로 놓고 봐서 표준화가 다 됩니다. 즉 데이터의 그 우리가 예측 변수의 값에 상관없이 얘는 모든 값들이 표준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어떤 모델을 이용해도 한결같이 1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좀 편하겠죠. 좀 더 표준화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R스퀘어 값은 통계학에서도 얘기해줬던 내용입니다. 전체 변동, 전체 변화 중에 회귀 직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 즉 우리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전체 에러 값 중에서 우리가 구한 모델의 설명력이 갖고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값이고요. 이게 모두 다 맞으면 1인데 1은 없겠고 0.9, 0.8 이 정도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MSE 값을 보면은 우리 회귀 분석에서 통계학에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MSE 값은 이렇게 기준으로 나온 요 잔차 값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죠? 요런 잔차 값들을 다 더해주면 요 MSE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 잔차 값을 보는 게 MSE, 여기 자승을 해주면 MSE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MA이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 절대값의 요 잔차 값보다 우리가 변동의 분해라 그래서 R스퀘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전체 변동량입니다. 그죠? 전체 변동량. 요게 우리가 Y 평균이고요. 실제로 요 값이 전체 Y 값인데 이 Y 값이 실제 값입니다. 이 실제 값이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요 값을 의미하고요. 그때 이 회귀 직선으로부터 요만큼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죠? 회귀 직선이 요만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만큼은 설명을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 변화량입니다. 전체 통 변화량 중에 우리가 회귀 직선, 여기서는 회귀 직선이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면 이 모델들에 의해서 설명된 값입니다.
그래서 전체 변화량 중에 모델에 의해서 설명된 변화량의 값을 가지고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맞으면, 이게 모든 값들이 예측선에 다 맞으면 100%가 되겠죠. 물론 그런 모형은 없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전체 변화량 중에 얘가 다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100. 여기서는 1입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분자로 나타내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회귀 직선에서는. 전체 회귀 분석에서 전체 총계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체 변동입니다. 이게 전체 변화량. 그 중에서 앞에서 봤던 이 부분입니다. 전체 변화량인데 이 변화량 중에 여기 회귀 직선에 의해서 설명된 변화량이 요만큼 되고요. 전체를 다 합쳤을 때, 모든 모델들을 다 합쳤을 때, 그 다음에 설명하지 못하는 거 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우리가 잔차라고 불렀죠. 그게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보는 게 우리가 MSE, MSR이고요. MA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요 전체분의 요거에 대한 설명량. 그래서 전체 변화량 중에 회귀 직선이, 즉 우리가 구한 모델, 회귀 모델이면 회귀 직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이면 인공신경망에 의해서 예측한 모델의 값 중에서 잔차가 아닌 반대로 보는 겁니다. 전체 중에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구한 값이 얼마만큼 정확도가 높으냐. 그래서 0.873이다. 그러면 87%, 즉 아주 높은 거죠.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예측력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에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많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하나둘씩 요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배우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